이전 영상보다 길이가 다소 깁니다. 속도를 1.25배속으로 두고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끝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자분들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포일러가 없는 백두산 리뷰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주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두산이 개봉했습니다.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로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배수지까지 쟁쟁한 배우들을 섭외해서 개봉 전부터 연말 기대작으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300억을 투자해서 만든 까닭에 손익분기점은 무려 730만 관객! 그 덕에 과연 얼마나 잘 만들어 나올지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300억을 호로록 할지 많은 팬들과 유튜버 그리고 비평가들은 기대 반, 걱정 반, 개봉까지 노심초사했는데요. 드디어 개봉한 백두산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니 글쎄요, 애매합니다. 잘 만들지는 않았는데 재미가 없지는 않고, 그렇다고 호평을 하자니 혹평할 게 너무 많아서 잔뜩 까내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칭찬할 게 아예 없지는 않은 상당히 애매한 영화로 나왔죠. 백두산의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두산이 터지려 합니다. 터지면 한 번 도는 좆대니까 마지막 폭발 직전에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로 폭파해서 백두산이 터지려는 걸 막으려 하죠. 자기 국경주의에서 핵이 터지는데 좋아하면서 찬성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당연히 계획을 반대하며 폭파 직전에 핵을 회수하려 하고, 이에 맞서서 미국은 중국이 핵을 가져가지 못하게 빠르게 미군을 침투시켜서 중간에서 핵을 강탈하려고 하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얼떨결에 남한의 작전 책임자가 된 하정우는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핵의 위치를 알고 있는 이병헌과 배신을 거듭하는 티키타카를 겪으며 결국은 고군분투 끝에 백두산에 도착. 마지막 자식이란 유대로 맺어진 이병헌의 희생 덕분에 백두산 폭발은 막게 되고 1년 뒤 남북한은 재해를 빠르게 회복해가며 하정우는 수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죠. 간략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재난 블록버스터라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줄거리죠. 말 나온 김에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이 내용은 이따 혹평 부분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픽은 좋습니다. 신과 함께까지 한국형 블록버스터란 이름을 단 한국 영화들의 CG가 발로 만든 퀄리티 덕분에 보는 내내 신경 쓰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백두산은 신경 쓴 티는 나보여서 좋았습니다. 사실 CG가 필요한 장면이 많지는 않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CG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보는 내내 보는 맛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이니까 사실 연기력 논란은 힘든 부분도 있죠. 다만 동석이 형이 직캐로 나온 덕분에 이게 과연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직캐도 나름 어울리는 연기를 보면서 동석이 형의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걸 새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수지도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라 충분히 여배우로 불러도 될 만큼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는 걸 보면서 다행스럽게도 연기력 논란에 휩싸일 만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칭찬은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혹평을 시작해보죠. 첫 번째, 너무 뻔합니다. 스포일러 없는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에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백두산은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럴 거면 왜 저 배우들을 가지고 굳이 백두산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영화에 300억이란 예산을 쏟았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영화의 개연성이나 퀄리티를 떠나서 좋은 배우와 소재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만든 것이 너무 아쉬웠죠. 오죽하면 예고편을 보고 모두 우려했던 게 본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영화의 시나리오가 흘러갈까봐 모두 걱정했는데, 흥행의 안전빵을 지키려 했던 건지 영화는 그런 모두의 우려대로 예고편만 봐도 대략 내용이 그려지는 정말 평범한 내용으로 개봉했죠. 심지어 개봉 전의 내용의 90%를 추측한 네티즌의 추측이 재발굴되면서 영화의 내용이 정말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더욱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고 관객의 뒤통수를 때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평범한 전개로 아무런 반전 없이 재밌게 만든 영화들도 훌륭하니까요. 식스센스 이후로 반전이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굳이 영화가 반전에 목매면서 모두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소한 반전이 있는 게 더 좋은 스토리의 표본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백두산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오죽하면 모두가 예고편만 보고도 영화의 모든 내용을 추측해낼 만큼 정말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내용 전개를 보여줬죠. 300억을 쏟아서 CG에 힘을 쏟고 명품 배우들을 섭외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기 전에 오히려 각본가와 함께 각색의 시간을 더욱 갖고 더욱 작품성 있는 영화 스토리를 만들면 어땠을까? 진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손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의 3대 클리셰라고 불러도 무방한 무능한 정부, 개인의 희생, 희망적인 결말을 조금만 비틀고 깨줬어도 더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해가 가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여태 나왔던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에는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클리셰 마냥 꼭 정부의 무능함이 나옵니다. 그래도 백두산은 조금 괜찮은 축에 속하는 게 적어도 정부가 재난 사실을 은폐해서 국민을 속이려 들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황을 타개하려 해요. 이건 참 좋았어요. 저도 마음에 들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무능합니다. 너무 무능해요. 애초에 위기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 나누는 대사들이 어쩔 방법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해결해야 하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한국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우리는 꼭 모든 걸 훔쳐서 해결합니까? 북한 땅에서 백두산이 터졌는데 북한 핵을 훔쳐서 터뜨리려고 하고, 하정우랑 연락이 안 되니까 미군 통신 채널을 훔쳐서 연락하고, 정말 한국이 할 수 있던 건 전부 훔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던 겁니까?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지션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으면 적어도 다른 방법을 사용하던가 다른 플롯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부 훔쳐서 해결하는 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대통령님이 급박한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개연성이 없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항상 북중미의 포지션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조금은 의문입니다. 항상 북한은 아군, 미군은 적군, 중국은 개쌍놈, 이런 프레임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기존의 클리셰들이 짱짱하게 나오는 마당에 이런 프레임이라도 조금은 비틀어줬으면 지금과 같은 별점 테러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은요, 수지가 임산부로 나온다는 것과 극 중간에 전도연이 카메오로 나온다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놀랐던 장면은 딱 저 두 장면뿐이었고요. 배급사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수지의 임신 사실을 모두가 알아차릴 수 없게 교묘하게 홍보물에서 전부 수지의 배를 교묘하게 가려놓았더라고요. 키스씬만으로도 화제가 되던 수지니까 영화에서 임산부 역할을 맡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화제를 모을까요? 근데 이마저도 너무 아쉬운 건요, 너무 수동적이에요. 제가 PC를 따지거나 무슨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왜 수지라는 좋은 배우를 가지고 그냥 임산부로 만들어서 남한에서 하정우를 기다리게 하는 수동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는지 사실 이조차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오히려 젊은 여성을 통해서 남성만큼이나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는 강인한 여성성을 보여줬으면 적어도 수지라는 캐릭터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미 여자로서 재난에 맞서 싸웠던 할리우드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포스터에는 무슨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로 문구를 적어놨는데 사실 수지가 영화에서 노력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오빠가 작전에 참가해서 얻게 된 미국 시민 탈출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시간 맞춰 가다가 중간에 쓰나미에 한번 고생한 걸 제외하고는 기다리기만 하면 전부 누군가 도와주는 그런 수동적인 캐릭터가 됐죠. 왜 수지를 임산부로 만들어야 했는지, 왜 가만히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백두산 폭발 직전 상황과 출산신의 오버랩을 위해서 사용된 거라면 야,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그럼에도 놀랍게도 저는 영화는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영화는 괜찮아요. 연말에 혼자 보든 같이 보든 극장에서 한 편쯤 영화를 볼 계획이 있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볼만합니다. 시기도 적절하게 경쟁작들의 흥행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겨울왕국2는 끝물에, 심지어 12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던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는 알아서 개봉을 1월로 미뤘기 때문에 백두산을 막을 영화가 없다는 게 백두산에게는 쾌조로 작용하겠죠. 유명한 배우들은 많이 나오고 평이야 어쨌든 적당히 볼만하니까
볼 거 없는 이 마당에 영화관에 깔린 이 영화를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000만은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인 730만은 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너무 아쉬워요. 들인 돈에 비해서, 배우들의 열연에 비해서, 우리를 기대하게 한 홍보에 비해서 시나리오도 아쉽고 연출도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맛있는 고급 재료들을 모아다가 그냥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떡볶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럴 거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런 스토리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두산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밌게 보셨나요? 아니면 욕이 턱끝까지 차셨나요? 솔직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는 슈라다 백두산 편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디오스.